한국의 어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오싹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어두운 밤이 내리면 희미한 달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 속에서 신비로운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쥐일은 영혼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었나요?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다. 끔찍한 비밀들이 숨겨진 장소입니다. 오래된 집에서 들리는 끔찍한 소리부터 전설이 깃든 산속까지 각각의 이야기는 당신을 놀라움과 소름으로 가득한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과거는 다시 돌아와 우리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들으세요. 각 이야기에는 하나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고 있던 마을에 유령저택이 있었어. 번화가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넓은 정원이 딸린 2층짜리 하얀 집, 그 집엔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상년이 보이는 인산이었던 걸 기억해. 그리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딸이 2명 있었어. 집을 짓고 한 달 정도가 지났으려나 아버지가 목을 내달았네. 큰딸과 아내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동생은 언니를 목 졸라 죽이는 아버지를 보고 도망쳐서 숨었기에 아버지로부터 살아남았대. 혼자 남겨진 동생은 먼 친척이 거두었다고 들었어. 그렇게 거주자가 없는 그 집은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 이게 내가 아는 그 유령 저택이야. 고등학교 여름 방학 때 같은 반인 와치와 나까지 3명이 유령 저택을 탐험할 계획을 세웠어. 집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심산이었다. 깃터졌을 무렵 선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여러가지 도구로 배낭을 채워서는 집을 빠져나와 집합장소인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어. 직장로부터 유령 저택에는 20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어. 마을 견두리에 덩그렇게 있는 하얀 집, 정원이 넓은 탓인지 밤의 신색이 더욱 빛나 보이는 탓인지 그것은 마치 마을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 자전거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 주위를 탐색했어. 2층 창문엔 탄자는 없었지만 안쪽에서 신문지를 붙여놔서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어. 우리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뒤쪽으로 돌아가서 도왕문 가까이에 있는 작은 창문을 막은 탄자를 제거하기로 했어. 그 차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서 뒤쪽에 널려있던 큰 나무 상자를 몇 개 쌓아갖고 올라가서 못을 뽑기 시작했어.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하게 탄자를 떼어낼 수 있었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지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손전등을 쳐서 안을 비춰봤고 둥근 빛을 비추자 식기장이나 테이블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지. 아무래도 가재 도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 문을 열기 위해 캐가 참을 드라이버 손잡이로 내리쳤어. 유리가 소리를 내며 깨지자 그 틈새로 캐가 손을 넣어서 참을 열었지. 창문은 좁아서 한 명이 겨우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어. 유리를 조심하면서 베이가 창문에 머리부터 기어 들어갔지. 내가 마지막으로 손전등을 한 손에 들고 참을 기어 들어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 장에 내려서자 청하고 알루미늄이 울리는 소리가 났어. 먼저 들어간 2명은 각자 여기저기 부엌을 비치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 나는 싱크대 위에 주저앉은 채로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고 부엌은 상당히 깨끗했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집안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상태로 청소만 하면 바로 살아도 될 것 같았지. 식기잔 안의 그릇들은 모두 그대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반짝거렸어. 일단 싱크대 앞으로 키와 키를 불러서 사진을 찍었어. 키이, 너 괜찮아? 키가 키의 손을 보며 외쳤어. 키의 손에는 키가 떨어지고 있었거든. 들어올 때 유리에 대였나 봐. 아프진 않으니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키가 총총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어. 나와 키도 길을 따라갔고 부엌을 지나서 거실로 들어갔어. 넓은 거실은 부엌처럼 먼지가 쌓여있는 것 외에는 평범해 보였지.
거실에는 바늘이 멈춘 커다란 탁상 시계가 있었어. 이 시계가 이 집을 삼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슬퍼지기도 했어. 살짝 맥이 빠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거실을 둘러본 뒤에 복도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어. 복도는 역시 깜깜했고 우리는 손전등 빛을 복도 끝으로 향했어. 앞쪽 좌우에 무늬가 있는 문이 있었고 왼쪽에 1개, 오른쪽에 2개가 있었어. 그 안쪽에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고 오른쪽에 가장 안쪽에 현관이 있었어. 제 안으로 우리는 복도에 한 걸음을 내었어. 복도에 들어가자 확실히 거실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고 뭔가 공기가 무거웠어. 어쩐지 공기의 냄새까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나는 복도에서 현관을 향해 사진을 한 장 찍었고 클래시 때문에 집안이 번뜩이며 한순간 떠올랐어. 왼쪽 문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서 손전등을 비춰봤지. 그건 부적이었고 몇 장의 부적이 왼쪽 문에 붙어 있었어.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어. 아마 모두 같은 상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우선 오른쪽 문부터 열어볼까? 키의 말에 나와 키가 동의했어. 오른쪽 문을 열자 탈의실과 욕실이 있었고 욕실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었고 그래서 또 하나의 오른쪽 문을 열었지. 여긴 화장실이고 역시 딱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어. 이제 저기 가볼래. 걔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부적이 붙어있는 왼쪽 문을 가리키면서 말했어. 조금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티가 문을 열었지. 거기는 멋진 책상이 있고 벽에는 특이한 강연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고 큰 책장에는 어려워 보이는 책들과 어느 나라 것인지 알 수 없는 장식물들이 줄지어 있었어. 우린 잠시 두려움도 잊은 채 그 유품들에 눈을 빼앗기고 있었지 뭐지. 서프 같은 게 있는데 지가 책장에서 뭔가를 찾아보는 듯했어.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유지로 몇 겹이나 쌓여 있었지. 은색화 붙어 있었고 손글씨로 이상한 글자가 쓰여져 있었어. 키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토기 같은 재질이 접시도 아닌 기묘한 비킨에 납작한 것들이 들어있었어. 한가운데가 조금 웅톡 패여 있었고 그 주위를 이상한 도안이 장식하고 있었지. 키가 그것을 전리품처럼 들고 기념사진을 찍게 했어. 아, 키 묻히지 마. K가 손에서 난 키가 전리품에 묻은 것을 보고 말했을 때 갑자기 집안 전체가 울리는 진동 소리가 단 안에 울려 퍼졌어. 우리는 긴장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지. 그 울림은 10초 정도 계속됐고 그 소리가 들리면서 정적이 찾아왔어. 히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만져서 화났나 K가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을 했어. K는 전리품을 제자리에 돌려넣었고 모두들 서재다 무서워졌어 같아. 그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고 세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서재에서 나왔어. 나오면서 나는 아무도 없는 서재를 지념삼아 셔터로 눌렀지. 이제 2층만 남았기 때문에 서재를 나와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 복도는 변함없이 무거운 공기였지만 서재에 다녀온 탓인지 세 사람은 조금 여유로운 기분이 든 것 같아 계단을 오르기 전에 현관에 2사람을 세우고 사진을 찍기로 했어. 바인더 너머로 2사람을 봤고 치와체는 이살맞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 나는 셔터를 누르고 둘에게 좋은 사진 찍혔다고 외쳤어. 하지만 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지. 둘의 시선이 내 뒤를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뒤를 돌아봤어. 서재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 우리 3명은 서재 문에 눈이 고정되어 있었고 나는 뒤로 물러나며 현관문까지 내려갔지. 손천등이 비춰지는 가운데 문 뒤에 숨기라도 한 듯이 문이 우리를 향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서 멈춰섰고 나는 뒤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려고 했지만 바깥쪽에서 고정되어 있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 내 행동을 지켜보던 둘이 젖는질로 나를 쳐다봤어. 나는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현관이 열리지 않는다고 알렸어. 눈을 다시 문 쪽으로 향했을 때
키가 흐느끼듯 비명을 질렀어. 나와 케이는 키가 기추고 있는 곳을 쳐다봤지. 문구석에 신 손가락이 문을 잡고 있는 손가락이 보였어. 우리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 모두 기념조차 지르지 못하고 문을 잡고 있는 손을 응시했지. 그리고 문이 견아가 나타나서 손 위로 조금씩 검은 덩어리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덜덜 떨면서 단지 그것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어. 그 검은 덩어리는 머리였고 오리리고 있는 머리였어. 검고 짧은 머리카락이 이어진 그늘에서 새로 나타난 눈이 있었지. 눈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뜨고 있었어. 눈이 보인 순간 케이가 기념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올랐어. 그 기념이 신호라도 된 듯 새녀는 각자 기념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서 올라갔지. 사방팔방으로 흔들리는 손전등 빛을 쫓아 계단을 달달했어. 내 손전등 빛에 잠깐씩 앞서 달리는 두 명이 뒤처졌지만 케이가 낯다른 곳에 도착하자 문을 열었고 우리는 방으로 끼어들어가 서둘러 문을 닫았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지. 등으로 문을 누르면서 방을 둘러봤어. 장문에 신문지를 붙여놔서 실내는 어두컴컴했어. 익숙해진 건지 손전등을 비추지 않아도 어렴풋이 방 안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었어. 안쪽 장가에 책상이 있고 위에 소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 오른쪽에는 벽잔이, 왼쪽에는 침대가 있었어. 우리는 숨을 죽이고 문 밖의 형세를 살폈어. 계단이나 복도 쪽에서 별다른 지척이 느껴지진 않았어. 얼마나 지났을까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이었지. 얘들아, 멀리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한순간 몸이 굳어버렸어. 아무래도 1층에서 부르고 있는 것 같았지. 누군가 구하러 온 게 아닐까 자르는 듯한 목소리로 치가 나랬어. 케이는 부정도 동의도 하지 않았고 단지 시선을 뒤쪽으로 옮겼어. 확실히 우리들의 소란스러운 기념 소리가 닿기까지 들리고 누군가 왔을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지금까지 집안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는 나지 않았잖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얘들아, 또 아까와 같이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 두 번째 소리를 듣고 말릴 틈도 없이 치가 큰 소리로 외쳤어.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나와 케이는 외치지 않았고 아마 케도 아래층에서 들리는 목소리의 정체에 자신이 없었을 거야. 키가 한바탕 외친 후 우리는 문에 뒤를 대고 반응을 살폈어. 문 바로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 여기 있니? 갑자기 들린 낮은 목소리에 세 명 모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서 문에서 멀어졌어. 모두의 시선이 문에 꽂혀 있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지. 키는 나보다 더 겁에 질려 있었어. 들켜서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해. 키가 공포 때문인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 살았다고 생각하고 소리 지른 키는 무릎을 세우고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조금씩 떨고 있었지. 나는 냉정해지려고 노력했고 장문으로 도망가자고 제안했어. 그래, 2층이면 어떻게든 뛰어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긴 한데 케이가 말하다 말고 또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해서 내가 케이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어. 케이의 머리가 흔들리며 눈초점이 이상해지더니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 나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치는 계속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묻고 떨리고 있었지. 하는 수 없이 둘을 방치하고 창문에 붙은 신문지를 혼자서 걷히기 시작했어. 유리가 드러나자 멀리서 가로등에 불빛이 보였고 그 안도감에 울고만 싶었어. 창문에 신문지를 다 벗겨냈을 때쯤 유리 너머에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비쳐서 돌아봤어. 어느새 와가 내게 등을 돌리고 나란히 서 있었어.
내가 괜찮냐고 물어봐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등을 돌린 채로 채가 어깨가 없는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어. 창문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건 위험해. 옆방에 로투가 있으니까 가져오자. 그렇게 말하더니 두 사람은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어.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쪽으로 잠시도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로 둘은 문을 열고 방에서 나가버렸어. 나는 그 모습이 무서워서 혼자라도 창문으로 도망갈까 고민했지. 그리고 저벅저벅 복도를 걷는 소리에 이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 아주 조용한 집안에서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 둘이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내가 벽에 귀를 대보자 갑자기 두 사람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어. 나는 그 애들이 그런 식으로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혼자서 도망가기로 결심했어. 창문의 열쇠를 열려고 했지만 열쇠가 녹아서 손가락이 떨리는 탓인지 열리지 않았지. 그러자 옆방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났어. 다만에서 요리를 두드려봤지만 요리는 깨지지 않았어. 삐걱삐그덕 마루 바닥인 복도를 걷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나는 담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침대 밑으로 쥐어 들어갔지. 기색을 지우려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두 명이 들어왔어. 나는 침대 밑에서 두 애들의 신발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어. 그 애들은 내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한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지. 둘의 신발 옆으로 로투 같은 것의 끝자락이 보였어. 그 애들이 정말로 로투를 구해왔다는 것에 살짝 마음이 놓였어. 이제 침대에서 나갈까 생각도 했지만 조금 전에 웃음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조금 더 지쳐보기로 했지.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 벽 옆에 멈춰서더니 내가 여지 못했던 창문 열쇠를 순조롭게 여는 소리가 나더라. 계속해서 창이 미끄러지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여기다 붙들어 매자 변함없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억양이 없었어. 둘의 신발은 나란히 책상 쪽으로 향하더니 잠시 부스럭부스럭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했어. 얼마 후 작업을 마친 것인지 둘의 신발이 다시 창 쪽으로 향했고 그리고 창틀에 오른 것인지 시에서 둘의 신발이 사라져 있더라고. 그때 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자, 도망가자. 제대로 목이 걸어. 그와 동시에 책상이 창문 쪽으로 끌려가듯 움직이더니 다른 한쪽에 있는 책상 다리가 살짝 떴어. 그리고 뭔가 커다란 것이 벽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울렸지. 부드러운 것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소리가 격렬하게 들리더니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만 남았어. 나는 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침대 밑에서 몸을 말고 떨고 있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때때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나는 떨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고 침대 밑에서 시시각각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지. 삐그덕삐그덕 쭉 들리던 소리에 섞여서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어. 그 소리는 문에서 먼 복도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단에 가까워지고 있었어. 문 앞에서 멈춰서는 소리. 그리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 나는 균형이 세워지지 않게 떨리는 손으로 내 입을 털어나갔지.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문 근처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만히 서서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듯했어. 꼼짝도 하지 않고 문 쪽의 어둠을 뚫고 시선을 응시하고 있었거든. 어두운 가운데 다리가 보였고 그건 남자의 맨발이었다.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지. 반을 천천히 돌아보듯 걷는 다리. 어두운 탓인지 그 다리는 묘하게 천대째 보였어. 다리가 침대 옆에서 멈춰섰을 때 입을 누르고 있던 내 손에 무심코 힘이 들어갔지. 갑자기 여기를 들여다볼 것만 같아서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걸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어. 고리를 털려고 했지. 손이 떨려서 제대로 힘을 주지 못했지만 겨우 고리를 털어냈어.
로토를 단단히 잡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 그 두 명이 있는 쪽을 보지 않으려 했으며 최대한 조용히 달을 옮겼지. 로토를 창문으로 내리자 바람이 살랑거리며 얼굴을 스쳤어.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였어. 결국 창문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거의 터질 듯 뛰고 있었지. 로토를 단단히 붙잡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다시 들려오는 끼걱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멈춘 듯 했어. 그 소리는 가까워지고 있었고 다시 공터가 나를 시간았지. 나는 로토를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 이대로 있으면 반드시 발견될 거라는 불안감이 나를 재촉했어. 어둠 속에서 그 두 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웠어.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로토를 더욱 단단히 잡았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아래에 닿을 때까지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었어. 로토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 두 명의 모습이 떠올라서 두려움에 떨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려가야만 했고 그들처럼 문명이 이어지는 것을 취해야 했어. 결국 내가 아래에 도착할 수 있을지, 다시는 그 질에 발을 들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있었지 됐어. 경찰관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나는 그 질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들의 눈빛이 날 바라볼 때마다 다시 그 두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속에 공터가 되살아났어. 내가 말한 친구들은 어디에 있어? 경찰관이 다시 물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없었어. 모르겠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기억이 일그러져 있었어. 내가 침대 밑에서 숨었던 순간, 그 소리, 그 그림자, 그리고 두 사람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 결국 경찰관은 나를 달래며 상황을 정리하라고 했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었어. 그 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곳에 갔고 왜 도망쳐야 했는지를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불안감이 밀려왔고 그들이 정말로 무사한 건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내 마음을 덮쳤어. 조사 후 나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고 그 집의 존재가 다시는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 하지만 그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 두 사람의 눈빛은 잊을 수 없었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인지도 모른 채 나는 그 집에서의 공터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지. 그 이야기는 정말 무섭고 강렬하네.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그 집에서의 경험이 계속해서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게 느껴져. 사람들이 너를 걱정하는 것도 이해다. 다 그 두 명의 존재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면 치유가 더디게 느껴질 거야. 혹시 그 집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그 공터를 다시 마주하고 싶어서일까?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조심해야 해. 과거의 상처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돌보길 바라. 그리고 언제나 안전한 공간을 찾아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있기를 바라. 오늘 한국의 어둠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롭고 소름 끼쳤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혹시 공개하고 싶은 이야기나 다음 영상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